3,000원 월급을 받았고 외무상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그 시가 장사도 하고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불법 장사들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 가면 뭐 최소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그 암담한 사회에서 제 자식을 그렇게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좀 충격적인 큰 뉴스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본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네.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들 들어와라 라고 하면 벌써 저 같아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또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했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조급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 조급하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요.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저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북한 체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었는데 보통의 유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그리고 가장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 몇 년 동안 북한 어떤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평양으로 들여보내서 이참에 한번 대대적인 그런 통제 분위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대도 그런 적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허출을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죠. 이거 혹시 난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자주 만난대요. 그다음에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김정님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소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욕까지 나오는 게 단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이 바로 나오진 않고 그렇지.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 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근데 김정은을 빼고 그 밑에 간부들을 욕합니다. 야, 저 간부들이 부패했다.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부패했는데 왜 장군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못 받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도 틀 수 있는 사이인지도 테스트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 얘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그 다음번에 술자리 마실 때는 이제 그 존칭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아, 근데 김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펄쩍 뛰는 부류. 다른 부류는 그렇지 넘어가는 부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뭐 땡땡땡 새끼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분에 넘쳐서 경황대사. 훌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는 순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아, 돌아갈 길은 없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옛날에 그 여기서 뭐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여기서 뭐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니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피땀 흘려서 그분 번 돈으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 남조선으로 도망가질 않나? 여기 리만감에 모여서 우리 북조선을 욕되게 하지 않나? 동물을 내가 다 기억하겠어. 아니 구색 먹이 더 없어지신 건 난 뭐지? 진짜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유학생들 막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밖에서 들어보니까는 우리 훌륭한 유학생들을 무슨 사상이 해이해졌니? 뭐 세뇌가 풀어졌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나발들 불지 말라고. 내가 그 우리 유학생들을 못 믿어서 들어오란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고향 한번 그리운 고향 한번 오지 못하고 보고 싶은 가족 한번 보지 못하고 어머나. 매석이 연기 들어갔어. 매석이 연기.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갱년기네. 저기 짭정근 씨 인사 좀 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나 진짜 이 리만갑 제작진분들 이렇게 안 봤는데 왜? 코요태 동물 빈자리 생기면 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2년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기 앉아있을까? 아니 미국 아이고. 스케줄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내내 MC 역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그러면 짭정은 누가 해요? 그렇지. 그렇지. 짭정은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나무 데리고는 항상 이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번 그 전치 소환 명령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못 봤으니까 들어와서 가족 보고 가라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불렀을 리는 없고. 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시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북한이 이제 방역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경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교관이라든지 무역일꾼,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시 국경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귀국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바로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이 줄을 이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아프리카, 중국 등 각지에서 이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지난해 11월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참사. 이분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쿠바는 정말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친한 나라지. 저는 월급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월급으로 사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3,000원 월급을 받았고 외무상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그 시가 장사도 하고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불법 장사들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 가면 뭐 최소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그 암담한 사회에서 제 자식을 그렇게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니참사의 말에 따르면 작년 3, 4월경에 이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곧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동안 못 들어갔던 사람들 너희들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몰라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동안은 사실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러니까 이제 막 외교관들, 그 엘리트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학생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대사관 요원들을 봤을 때 좀 유학생들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나 대사관 요원들은 어디까지나 매일 출근을 하면서 통제를 받지만 유학생들은 외부에서 하거든요. 또 어떤 부류는 대사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생활청을 하거든요. 그래 해외에 있다 나니까 뭐 주재국 대학생이나 아니면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했다는 걸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게서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그렇죠. 거. 그러다 나니까 이 유학생들이 동료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북한에 소환해서 그래서 사상투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앉아가지고 영상 같은 거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지역마다 뭐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3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 삼부자의 혁명 역사에 대한 어떤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역사. 네, 일단 그게 좀 주된 교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건 사상투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사상투쟁은 유학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일탈 행위를 저지른 유학생에 한해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단상 앞에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우고 공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유학생들은 공포심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저희 때도 한 7명 정도를 이제 처벌을 해서 근데 앞에다 세워둔다고요? 앞에다 세워두고 이제 막 이 학생은 뭐 유학생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막 이거를 하고 반성문을 읽게 하고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 때문에 뭐 유학생의 지위를 박탈하고 뭐 어디로 추방한다라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일탈을 했길래 그런 처벌을 합니까?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학생 한 명이 일본인 여학생과 이제 정을 나눴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요즘도 그렇네. 그런 아니, 게 그게 들어서 잘못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일본인 학생과 사귀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2층 창문에 매달려서 약간의 그 시위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네. 찐 러브 스토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바로 귀국이 돼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무대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유학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제가 유학생 할 때 저희 같은 동기 이름도 생각나는 권이라고 몽고 여자 만났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 갑자기 뭐 가정 문제 그래서 대사관에 갔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싫었어. 아니 몽고 여자 사귀었다고? 네. 몽골은 인민공화국 그때 그게 아니라 국가였는데 북한 20대가 여자를 만나면 20대니까 이게 못 이겨가지고 북한은 외국인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도망가요. 불가능하네요.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체제도 이탈하게 되니까 그걸 막겠다. 결혼 못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행동하는 거를 그 당 간부가 다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듯이 이제 북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대사관마다 이제 유학생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유학생 지도. 예. 유학생 지도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인원이 톡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호실에 북한 학생들 2명을 같이 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하게 되면 이 대학의 유학생들을 총 책임진 그런 책임자를 임명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몽땅 다 일보를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이온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속에 뿌락지를 또 였거든요. 내 편으로 하나. 예, 내 편으로 스파이를 하나 박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동향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 내부에만 있을 때는 그 세뇌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또 진짜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지 들어가서 몇 주 몇 달 동안의 사상 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모순점만 더 드러나게 되지 그게 과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웠던 교육이 대체로 여자였으니까 남자 조심해라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 한국 남자들이 껏들고 무릎 꿇고 앉으면 다 따라서 탈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마 많이 봐서. 근데 뭐 저희는 이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럼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탈북한 케이스 뭐 이런 사진들 탈북한 사람을 데려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예시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거 시청을 시키고 또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라지게 하고 너무 사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국뽕이 차올라요. 나는 그렇구나. 외아버리로서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장군님께 외아를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막 갑자기 쓸데없는 자신 그런 게 막 생겨서 해외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비행장에서부터 그 국뽕이 화장치 왜냐면 삼성 갤럭시 광고 계속 나오죠. 그렇지. K-팝 BTS가 춤을 추고 있죠. 하면은 노스코리아는 나오는 게 이상한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맞네. 그럼 와 도대체 우리의 국뽕은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준에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의 그 마지막 DNA까지도 다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예 그 DNA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은 끌려가는 심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김정은도 압니다. 본인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뭐 몇 주 동안에 또 충성 교육을 하면은 예전에 그 충성식이 활발했던 그 사람들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지만 김정은이 기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악법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뭐 청년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심지어 뭐 15년 교화라든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유학생들을 교화를 벌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몇몇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제 유학생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유학생들이 분명히 제일 빨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야, 이 북한 유학생 사회가 지금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알고 있죠. 그 유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왜 부른지도 알고 있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오라는 시한이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송화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고요. 또 그 유학생 중에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 찍혔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으로 처벌한 사례를 보면 뭐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들었다는 이유였잖아요. 세 가지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장르가 하나 또 추가돼요. 한국 사람 만난 거? 한국 사람 만난 것뿐만 아니라 게임. 게임이요. 야, 이거 북한 유학생들이야. 야. 북한 유학생들. 와 근데 저 친구가 걱정돼. 닌텐도 참나.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거를 어느 잣대에 들이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상이 느슨해졌다라는 기준에서 처벌하려고 하면 그냥 사상 교육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게임이 다 한국이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유학생의 죄목이 달라집니다. 저게 중국인들은 그냥 평소 알고 지냈던 내 친구니까 야, 얘 게임 잘해 라고 해서 무심코 올렸지만 저 유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 학생들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방금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엄중한 건데
이 뉴스가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운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국가 망신이 붙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할 의무를 가진 유학생들이 나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뉴스에 타면서 국가를 망신시켰다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게임은 다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치, 인터넷이 그럼 너는 왜 중요하지. 인터넷을 했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을 한 게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그걸 찍었잖아요. 전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유학생들은 반드시 북한 유학생과 방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 통제 범위 밖에서 지금 벗어난 중국 거지. 유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짧은 영상에 혐의가 몇 개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이탈 행위라고 본다라면 이건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엘리트 계층, 북한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펼쳐진다. 이건 사실 이제 사상적인 어떤 전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 러시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요?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82년도까지 이제 그 2년 동안에 11명의 이제 북한 유학생이 이제 탈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선 김 현모님. 그 북한 유학생 탈북 러시가 있었던 1989년도에 혹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림픽이 88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올림픽?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다음 해. 그때 이제 동구권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계기가 됐던 사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빙고. 아, 그게 89년도야? 89년도에? 89년도예요. 이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정말 얼떨결에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통독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갈려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장벽이 얼떨결에 무너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안 된 상태였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단 헝가리가 갑자기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헝가리가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또 92년도엔 또 중화인민공화국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던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버려요.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거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 유학생은 침몰하는 배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89년도 82년. 진 교수님, 독일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5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너질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아직도 있었던 상식. 우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가 70년대까지 잘 나갔어요. 80년대부터 완전히 반쪽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피리스트로이카라 그래서 맞아. 완전히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구권 사람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라는 베를린 근처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일요일 날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여행자예요. 이걸 막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 시위가 막 갑자기 전국에서 100만이 시위를 해. 일요 시위.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권에서 막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무마한답시고 여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행법 개정안인데 사실 개정안을 딱 읽어보고 하나도 개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편하겠다 요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귄터 샤보우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딱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다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그 언론 브리핑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 자유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en werden kurzfristig erteilt. 언제부터요? 근데 얘가 안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Right now. 지체 없이 이런 겁니다. 얘는 이제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ZDF라고 이제 독일 국영 방송이 있거든요. 이걸 딱 보고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ARD라고 또 있습니다. 큰 방에 거기서 같이 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받아 적은 뭐냐면 거구나. 소독에서 또 방송을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다 소독 TV나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뭐다그 국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맞아. 경비대 애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경비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상부에도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상부에서도 겁먹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싯대로 몰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동독증권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맞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됐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예요. 문화심리학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동도에서 이렇게 뭐 넘어왔다 이렇게 잡히고 이러면 약간 수용소 같은데 이제 잠깐 대기시키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수위 비슷한 걸 하시고 계세요. 경비를 봤어요. 경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니 문 열으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우리 지금 동독하고 지금 다 여행 잘 돼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죄 없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유학생이 거기서 남의 나라 때문에 죽을 일 있나? 그 열쇠 주고 바로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대변인의 말실수 하나가 삽시간에 나라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그때 당시에 이 일련의 사건과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리고 나서 체코, 폴란드, 동독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연달아 탈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정말로 극대노를 하면서 내렸던 지령이 유학생들 다 잡아들여.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김정일의 지령이 있고 나서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고 동구권 전체의 11명이 2년에 걸쳐서 탈북하는 결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11명이 뭐 그 당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보세요. 도미노네. 다른 건 아버지와 아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30년을 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30년 전 김정일이 했던 똑같은 지령을 30년이 지난 아들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89년 전 세계 유학생을 김정일이 소환하게 했던 장본인,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네. 북한으로서는 정말 숙적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깜짝이야. 전철우영. 냉면동무. 여기가 원흉이에요.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친구하고 같이 여기 넘어왔는데, 제가 넘어오고 다음 달에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을 갑자기 대사관에서 회의가 있다고 네네. 통보할 거서 모여가지고 그냥 실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 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동독 친구들이 그 네. 짐을 보내줬거든요. 네네. 그다음부터 체코, 폴란드 이런데 다 철수시켰는데, 예. 그때 체코, 폴란드 그쪽 동권은 무너졌는데 러시아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내년에 다 철수시킬 거야. 근데 러시아 유학생들이 그걸 듣고 철수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90년대 그 애들이 확 넘어와요.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차서 그 애들이 그때 막 줄줄이 넘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도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긴 기간 동안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북한에서는 뭐 거의 복권 당첨보다 힘든 게 바로 이 유학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철우 씨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45년도부터 해방 후부터 김일성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 공군 창립자 한 사람이고. 아, 그러면 공군 창립에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결혼식 할 때도 김정숙이가 결혼 반지 이야. 선물로 저희 집에 항상 있었고. 근데 그 정도.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되고 한데, 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분이 좋다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점수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 성분 사람들 뽑는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제가 못 갈 뻔했어요. 뭐요? 뭐죠? 뭐 같아요? 얼굴? 얼굴은 나쁘진 않았고. 너무 잘생겼어. 얼굴도 완전 모습은 신성분 좋아요. 저는 신성분 좋고 성적 좋고. 네, 다른 거 다 좋았어요. 국제 공대에 한 가지 때문에 입이 문제였나? 입이 문제였나? 그러니까 개구장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썽쟁이? 탈락 이유는 입방정밖에 없는데. 입방정은 제가 방송하면서 출연료 나니까 방정 떨지. 출연료 없으면 돈을 안 주면 영화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키 때문에. 키요? 키까지 유학하고 키가 뭔 상관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에 유학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딱 크다고 해가지고 북한 사람 작잖아요. 그럼 나라망신이나 해가지고 그 키를 정해줬어요. 1m 65 미만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간부부에 가서 뽑혀서 가는데 먼저 키부터 재더라고요. 서 일베에서 딱 재는데
제가 1m 60이 겨우 됐거든요. 아침에는 됐다가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이게 있어. 오전 오후에 따라서 한 0.5cm 왔다 갔다 해요. 인력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때 키질 때딱 됐어요. 근데 난 그분이 나한테 은인인 게 키젠 사람이 딱 재다가 쭉 내렸는데 머리카락 있잖아요. 여기서 딱 세워둬. 이거 누르면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우리 가족도 알고 그래서 그런지 내리다가 여기다 딱 세워요. 1m 60도 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간발의 진짜 차로. 억감정 가지고 딱 누르면 그러면 안 된 거죠. 지금은 또 1m 60은 안 돼요. 나이 들었어. 조금 줄죠 나이가. 키를 본다는 얘기인가? 그거 때문에 안 된 사람들 꽤 있어요. 금혁 씨 때도 키를 봤어요? 저희 때는 제가 유학을 나간 게 2010년인데 그때는 키는 안 맞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나가기 전에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유학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저희도 따로 김일성 그 인민대학 식당에 모여서 이제 사상 재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근데 주로 받았던 교육 중에 이제 뭐 반탐 교육 같은 걸 받았고요. 반탐 교육. 반탐 전람관 같은 데 가서. 그거 무조건까지. 예, 그게 북한 용어로 반탐이 뭐냐면 반간첩 뭐 이런 거거든요. 안기부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어떻게 이제 포섭하는지, 어떻게 포섭 당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앉혀놓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일단 첫째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와 눈빛이. 이게 행동 요령 중에 예, 그리고 노려보는 거 있어.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고 뭐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유학하시다가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예. 복도에서 만났어요. 예. 남희석 교수님 강의실 찾고 있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유학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들어간 첫날에 앉았는데 한국인 학생 5명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쁘신 그런 한국인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빛 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와가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저희랑 점심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yes. yes. 예스라고 했대. 적어도 하나는 지켰네. 외국어로 예스. 본능이야. 이게 한국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시다 혹은 뭐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막 떨다가 yes 이러고. 근데 노를 해야 되잖아요. 일 없습니다 해야지. 배는 외국어로만 얘기하라고 그렇지 노라고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시킨 대로 다 했네. 경멸스럽게 경명스럽게 예스. 금혁이도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때 20대였는데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말 거니까 또 친구하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학생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하겠고 하니까 가는 내내 영어로 그냥 yes I can 뭐 이러면서 그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북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어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러부터 아니 할 줄 아는데 라고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진짜 웃긴다.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yes I do. 너무 몸이 얼어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그 친구들은 아프진 처음에 오해를 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냥 교육받아 그게 다니까. 그리고 유학 나온 첫날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 충성심이 여기 있을 때니까. 근데 약간 저희는 한국 사람 못 보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야 동양인들 좀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었죠? 전 멀타. 몰타. 와 되게 좋은 데 계셨다. 지중해. 관광지. 그래서 어쨌든 있었는데 저희는 좀 노스 코리안이 창피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스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고 그냥 코리안 레스토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식당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생들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듣는 그 서울말 딱 들어오는데 경직이 뭐예요? 근데 연습은 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튼 메뉴를 쭉 썼는데 메뉴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막 한복 입고 그러지도 않아서 그냥 프리하게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종합지짐? 북한이에요? 지짐이 종합 지짐이. 모든점. 야 오랜만에 와, 그 유학생들 얼마나 놀라겠어. 진짜 다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속으로 약간 와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겉은 네
뭘 주문하셨습니까? 뭐 빨리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좀 그랬고 저희도 다 애기들이잖아요. 21살인데 그 친구들도 대학교 1학년생들이고 아, 그렇지. 너무 공감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면 마스크팩도 좀 축 넣고 가고 립스틱도 넣고 막 이러면 와 이거 붙이면 성애교 되겠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점점점 생겨서 그래. 6개월 지나면 다 친구가 돼요. 그치. 그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1시쯤 보이부가 자다가 와.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원래처럼 서로 이렇게 그냥 선의가 이렇게만 하고 오면 인간 시스템이니까 조심하자. 그럼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하신다. 이게 정말 공감되는 게 유학생들은 보통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북한 유학생들은 네. 소수고 한국 유학생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래서 저도 이제 반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부터는 뭐 금여가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친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야, 저 반에 북한 유학생이 한 명 더 있다. 근데 복도를 오가다가 나한테 금여가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니네. 절대 친한 척 하면 니네가 나 그렇게 부르면 나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유학생이 보이면 내가 걸어오더라도 모르는 척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모르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이제 막 저를 아는 애들은 와 금여기다 금여기다 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 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모르는 척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북한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체제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몇 시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걸 이걸 막고 있다는 거니까.